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제 입장을 안 하셨습니다. 아마 중간고사가 다가와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라고 혼자 스스로 위안을 하며 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부에서 중국어 번역사 자격증 출제하고 있는 이선희입니다. 음, 이번 학기는 올해는 그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학우님들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서 팀즈로 쭉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래요. 학기 초에는 좀 많이 수업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올 때가 되면 수업 복습하시는 것도 바쁘니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수업에 직접 오시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화상으로 하게 되니까 좋은 점이 못 오시더라도 그래도 또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도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고 또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 오늘 연습하실 거는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 자격증에서 시험을 먼저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필기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 시험 합격의 경우에도 어렵지만 필기도 이제 준비를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보시긴 하지만 면접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면접에서도 합격률이 낮을 때는 한 50% 정도 되고 또 많이 붙을 때는 한 70% 정도까지는 중국어는 합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면접에 준비하실 내용들을 저랑 같이 말로 한번 해보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요, 2018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 2018년부터 관광통역 안내사 관련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우리 과 학생들한테도 되게 매력적인 자격증이니까, 게다가 국가 자격증이니까 도전해 보시는 분들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면접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가서 보니까 평소에 오프 수업에서 제가 만났던 우리 학교 학생분들하고 연배도 비슷하시고요. 젊은이들도 있고 또 아주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어서 또 중국어를 직접 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그게 또 정말 중국인처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서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더라고 스펙트럼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 말만 잘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최종적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중국어로 잘 설명해 낼 수 있으면 자격증 취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딱이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게 됐고요. 소개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학과에는 국가에서 주는 그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국가 공인된 자격으로 가이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저랑 같이 또 수업을 하고 이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학우님이 1호학번 학우님이 시험을 보셔서 또 합격하신 사례도 있고요. 네. 그 학우님은 사실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중국어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가이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은 없었는데 중국인 바이어들한테 우리 문화들 소개하는 과정에서 피상적으로 소개하던 것들을 이 자격증 준비하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잘 알게 되고 자세히 정확하게 또 좋은 면들 비교해 가면서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은퇴 이후에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창덕궁에 대한 거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대학에서도요, 교수님이 그 지각생을 기다려주는 시간의 기준 혹시 몇 분인지 아세요? 그 교무 기준에 있습니다. 교무 규정에 언제까지는 기다리고 그 이후에 수업이 없으면 교수님이
교실을 떠나실 수 있어요. 그게 15분이에요. 15분. 제가 수업 시작하고 지금 11시 5분인데 15분이 됐는데 아무도 입장을 이 팀즈에 안 하시거나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이 다 끝났다 그러면 화상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께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주말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창덕궁 보실까요? 창덕궁, 네, 한자로는 창덕궁 이렇게 쓰죠.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요, 경복궁 했어요. 경복궁을 해서 오늘 지금 창덕궁을 하고 있는 거고, 1학기 때는 좀 경복궁하고 북경 고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근데 우리 면접 때 보면 항상 경복궁하고 베이징故宫的 区别 이런 거는 항상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준비를 하시고요. 그거 말고 창덕궁도 요즘에 자주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의 궁궐 중에는 창덕궁이 유일하고요. 왜냐하면 창덕궁 뒤에 있는 후원의 그 아름다움이 이제 등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후원이 그 창덕궁에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덕궁은 보존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관광객들이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사실은 인솔하시는 그 가이드분들 따라서 가야 되고 정확하게 그 공개된 지역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후원도 그 넓은 면적에 비해서 일부 공개된 곳만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복원을 해서 다른 뒷부분 절반도 공개를 했어요, 민간에. 그런 내용 때문에 요즘에 그 창덕궁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그 한국의 고궁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빠질 수가 없는 게儒家思想, 육아사상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조선시대 궁은 결국에는 조선이 숭상했던 국가의 통치의 근본 이념이 유학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에서 숭상했던 예법이 담긴 주례라는 서적이 있습니다.周礼, 주나라의 예법이 담긴 그 서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법도와 절차대로 건축물, 왕궁과 관련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육아 사상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익혀서 가시고요.儒家思想 그리고 前朝后世 전조후시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한데요. 前朝后世 朝라는 이 표현은요.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정이 존재하고 왕이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허우시 뒤에 시장을 배치시켜요.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르세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죠. 그래서 민간이 왕래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뒤에다 배치시켜서 왕이 항상 민심을 살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궐의 건축의 어떤 기본 원칙 중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前朝后世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표현들은 이 前朝后世라든지 제가 뒤이어서 알려드릴 그 건축의 그 기본 규범들은 모두 주나라의 예법인 주례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궁전은 다 이 양식에 따라서 건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左庙右祠 그 다음은 左庙右祠 좌묘 우사의 원칙이라고 해서 왼쪽에 그죠? 왼쪽에 묘를 두고요. 右祠 오른쪽에 사당을 두는 그런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궁 가장 근본이 되는 궁전은 어딘가요? 경복궁이죠. 그래서 경복궁은 철저하게 중국에서 그 정해준
주례의 법도에 따라서 지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은 건축의 형태도 어떻게 보면 고궁하고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형태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뒤에 민가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좌묘 우사의 원칙에 따라서 왼쪽에 종묘가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사직단이 있는 식으로 정확하게 주례에 정해진 대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법궁이니까요. 근데 창덕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게 창덕궁의 매력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前朝后秦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前朝后秦 이거는 이제 그 왕궁이 어떻게 보면은 왕이 집무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왕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쪽에다가는 차오 조정을 놓고요. 사무실을 놓고 허우진 뒤에는 이 사적인 진 자는 공간을 두어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철저하게 경복궁은 그렇게 지었는데 창덕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뒤에서 또 지도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办公领域 办公领域 조금 전에 배웠던 前朝后秦的朝就相当于王的办公领域 그 앞에서 봤던 前朝后秦 할 때朝에 해당하는 부분이 왕의 업무 영역이겠죠. 办公领域 업무 영역이 있고요. 那么呢后秦呢秦这个词呢相当于什么呢就是私人领域 예, 사적인 공간에 해당이 되겠죠. 私人领域 그래서 이런 원칙들에 따라서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고궁이. 근데 이 경복궁은 그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어진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난 학기 때 봤었고요. 배치가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렸었고 예, 지도도 보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를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래도 이제 그냥 막 넘어가고 지난 수업 안 들으셨던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그냥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 이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朝鲜王室在景福宫修建过程中，根据周礼的前朝后世、左庙右祠以及前朝后秦等概念， 조선의 왕실은요 경복궁을 짓는 과정에서 주례에 의거하여 앞에는 조정을 두고 뒤에는 민가를 두는 방식, 왼쪽에 그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 사직단을 두는 방식, 그리고 앞에 사무 영역을 두고 뒤에 잠을 자는 공간을 두는 등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布置了城市及宫殿里的主要建筑物 그 개념에 의거해서 布置 배치하였다라는 뜻이죠. 도시 및 궁전에 주요한 건축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자, 이제 요 세 문장, 요 네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과 종로, 종로의 종묘, 사직단, 그리고 뒤에 북촌, 한옥마을 생각해 보시면 아 이런 그림이었겠구나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 일대의 그 경복궁 근처에 그 배치들, 그 다음에 남대문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위치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제 조금 연상이 되실 거예요. 景福宫以北侧的北约上尾依靠，宫阙坐北朝南，在其后形成城市街道，名曰前朝后市。 경복궁은 북측의 백악산에 기대어서 궁궐은 북쪽에 자리 잡고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산이 있어서 뒤에서 어떤 적의 침략을 궁궐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새 방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宫阙的左侧 그리고 그 뒤에는 城市街道 그 민가의 그 길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요. 前朝后市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宫阙的左侧 궁궐의 왼편에는 为王室祠堂宗庙 왼편에는 왕실의 사당인 종묘가 있고요. 右侧则为祭祀的社稷坛
오른쪽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此为 左庙右祠. 이것이 좌묘 우사의 원칙입니다. 宫阙内建筑的布局按照办公领域和私人领域领域来划分. 궁궐 내부의 건축의 그 배치는 사무 영역과 개인 영역에 따라서 나뉘었습니다. 办公领域面向前方, 그 사무 영역은 앞쪽을 향하고 있고, 而用于日常生活的房屋, 그리고 일상생활을 진행하던 그 방은 则建于后方,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这就是前朝后秦. 이것이 바로 전조 후침입니다. 네, 박정은 학우님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아무도 오시진 않았지만 수업은 시작한 상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서요. 제가 이 수업을 그 뿌뿌가오 라이브 밴드에도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참여를 못 하실 땐 또 관련된 내용을 열람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했고, 지금 앞부분에 지난 15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뿌뿌가오에 나중에 올라가는 라이브 영상 보시면 한 페이지 정도 제가 해석한 게 있거든요. 그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난 그 시간들에서는 관광통역 안내사 관련해서 제가 경복궁 내용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창덕궁 내용을 하려고 창덕궁 부분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해석 전에 경복궁 배웠던 거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또 읽을게요. 네. 네, 뒷장을 한번, 여기까지 이제 끝이네요. 여기까지 이제 끝이고, 뒷부분 보시면 지금 지도 보이세요? 지도는 안 보이는. 그래요? 지금 화면 공유 돼 있을 텐데 혹시 안 보이세요? 지금은 지금 화면은 교수님만 보이고요. 이전 화면은 PPT만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제가, 네, 이제 보이실 거예요, 아마. 네. 지금, 네,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네네. 그러면, 지금 계속 보이시는 상황이죠? 네네. 네, 그럼 계속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네모칸이요, 경복궁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네. 삐뚤삐뚤한 게 창덕궁이거든요. 혹시 하구님 두 군데 다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언제쯤 가보시? 옛날에 막 친구들하고 학교 소풍 이런 걸로 가보신 거예요? 그때도 가봤고, 또 몇 년 전에 혼자 거닐었긴 하거든요. 근데, 아, 뭐, 이곳이 이곳이다, 이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가서. 멍 때려서.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보통 서울 딱 보면 광화문 있는 데 가 있는 데가 이제 경복궁이고, 그죠? 창덕궁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경복궁을 보통 많이 가시죠. 유명하니까. 예. 경복궁 많이 가시는데, 보시게 되면 경복궁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서요. 제일 처음에 광화문이 이제 위치해 있고, 밑에. 그 다음에 그거 들어가면 이제 홍례문, 그거 지나가면 영제교라는 다리를 지나서 근정문으로 들어가고, 그 왕이 사물을 보는 공간인 근정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에서 외국 사신도 만나고요. 가장 중요한 행사들은 다 근정전에서 했고, 그 뒤에 이제 진짜 개인 집무 공간, 필요한 뭐 비서실장이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던 곳은 사정전이에요. 그 뒤에 있는 사정전. 그리고 쭉 들어가면 이제 강령전이 왕이 자는 곳이었고, 뒤에 교태전이 왕비가 자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의 주례라는 그 서적에서
배치하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사무 공간이 있고 뒤에는 그 생활 공간이 있는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 삐뚤빼뚤한 걸 보시면 이 오른쪽 지도는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이 우리나라 그 궁궐로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되게 독창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례법에 의거한 건축물들을 배치를 했지만 이 창덕궁이 위치한 그 지형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네모 형태로 반듯반듯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자연하고 이 궁궐이 잘 맞물어지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도나문 혹시 보이세요, 하구님? 네네. 네, 이 도나문이 정문이고요. 그 경복궁 같은 경우는 정문인 광화문에서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창덕궁은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인정전 여기 사물을 보는 그 왕의 뭐 사신인을 맞는 공간 이런 데 가려면 이렇게 꺾어져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형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꺾어져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왕비가 사는 공간 거기도 대조전인데 2번 대조전인데 거기도 또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식으로 지형에 맞추어서 궁궐을 건축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그죠? 이거는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혹시 그 이산 드라마 보셨어요? 네네. 예, 그 정조대왕 이산 그거 다 창덕궁에서 찍었거든요. 왜냐면 정조가 제일 많이 산 공간이 창덕궁이고 이 창덕궁이 한국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경복궁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사실은 어떤 조선이 조선 자체의 자아가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명에 계속 붙어서 살려고 그러고 명나라의 힘을 빌어서 우리 왕실을 어떻게 의존하려고 하고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셌는데 그 정조가 크게 평가받는 이유가 우리 조선이라는 왕조를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조선이 힘을 더 키워보자라고 했던 그런 강력한 근대화적인 의식이 있었던 왕인 게 정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조가 창덕궁을 좋아했다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창덕궁은 중국에서 지으라는 법도대로 안 지은 우리의 특징이 살아있는 어떤 궁궐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굳이 옮겨가서 거기서 많은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펼쳤다는 게 한국의 역사상에는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창덕궁은 한국인으로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궁전이기도 합니다. 네. 괜히 제가 좋아해서 오래 얘기했고요. 그 창덕궁 정문은 돈화문인데요. 뚠화문, 예, 뚠화문. 뜬화문은 제가 읽고 해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구님이 읽고 해석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먼저 제가 시역을 해보겠습니다. 뚱화문 作为 창덕궁의 정문,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始建于1412년, 1412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因壬辰倭乱被烧毁 1609년 重新修复. 임진왜란 때문에 불타고 1609년에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敦化为 君王以大德感化百姓之意. 돈화라는 것은 왕께서 큰 덕으로서 백성을 감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体现出了朝鲜国王重礼义道德. 조선의 왕이 예의를 중시하고 예의 도덕을 중시하고 庆刑法 统治的思想, 어떤 형법에 따른 통치를 조금은 가벼이 했던 그런 그 사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중국에 비해서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에 다가가려는 그런 게 작은 나라로서 그런 게 좀 통치에서 많이 보이나 봐요. 법에 막 의거해서 사람을 형벌로 얽매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도나문의 이름에 있다고 합니다. 敦化门仅限于国王出入
或在国家的大型活动中使用. 돈화무는 국왕이 드나들거나 국가의 대형 행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是具有象征意义的大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정문입니다. 当时中央门只有国王能够使用. 당시에 이런 중앙에 있는 문은 왕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高级官员则高级官员们则利用左右侧门出入. 고급 관원들은 좌우에 있는 그 옆문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네, 도나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인정전에 대한 부분을 학우님께서 한번 읽고 해석을 해주실게요. 일단 한 문장 한번 읽고 해석해 주세요. 仁政殿， 예. 仁政殿作为昌德宫的正殿，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是 창덕궁 首举 예, 首居一指的殿阁. 창덕궁의 가장 꼽히는 전각 건물입니다. 전각입니다. 네. 네. 예, 잘하셨어요. 계속 해보십시오. 잘하시니까 계속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仁政是指仁厚的政治. 인정은 인호? 인이 두터운 그런 정치. 인이 두터운 정치를 뜻합니다. 네. 朝鲜时期的仁政被认为是国王本身具备优秀的人格. 조선시대의 인정은 국왕 자신이 가져야 하는 가장 훌륭한 인품으로서 네네, 맞습니다. 인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어떤 국왕이 갖춰야 하는 가장 훌륭한 중요한 어떤 인격이다. 예, 인정이라는 것은. 네. 是百姓自然而然 네, 맞아요. 自然而然的追随国王. 백성으로 하여금 뭐 자연스럽게 국왕을 따르도록 맞습니다. 예, 합니다. 따르도록 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예, 끝까지 쭉 가면 되겠네. 큰일 났네요. 仁政殿主要是国王接见外国使节或进行群举、朝会等重大国事的场所. 인정전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국왕이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신하들이 차회, 춘주의 차회 등 중요한 국가 행사를 주최하는 주요 장소였습니다. 네네, 잘하셨어요. 인정전은 주로 국왕이 외국 사절 그 사신이죠. 사신 그거를 만나는 그 장소고, 계속 앞으로 가네. 외국 사절을 맞이하거나 춘전朝会 국왕하고 그다음 조정 대신들의 조회를 하는 중요한 국사를 논하는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하시네요, 하구님. 네, 그 중국 20학번이시죠? 소리가 끊겼네. 또 박정은 하구님이. 네, 20학번이신 것 같은데 잘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저 16학번인데. 16학번이세요? 그래요? 네. 올해 그 입학 때 이렇게 댓글 남기셨던 분 중에 또 박정은 하구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럼 이번에 졸업하시는 거예요?
졸업을 8월에 했습니다. 아, 8월에 하셨구나.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 그럼 졸업하시고 또 중국어를 손에 안 놓고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졸업하시고도요, 화상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채팅에도 지금 라이브 방송 채팅에도 또 13학번 하구님도 또 댓글 남기셨는데, 같이 어차피 안에 다 있으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배분들한테도 공부했던 노하우 같은 것도 계속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20학번들은 실제로 선배 얼굴을 볼 기회가 없어갖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그 밴드 같은 데서도 잘해야, 예, 밴드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잘해야 뭔가를 아, 보여드려야 돼. 잘 잘하지 하시는데요, 못해서. 뭐.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중국어 그렇게 시역도 지금 딱 자리가 잘 잡히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잘 하시는 것 같고, 네, 만족.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조전 볼게요. 대조전 따자어디엔, 예, 따자어디엔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대조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낙선제 뒤에 게 더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 대조전. 왕妃的 生活场所, 예, 왕비의 생활 장소였다. 대조전은 왕비의 생활 장소고요. 如今的大造店 修建于 일본强占 时期. 현재의 대조전은 일본의 그 점령기, 강제 점령 시기에 복원이 된 거고 좀 수리해서 다시 지어졌고요. 由日本人在1920年把景福宫的王妃寝殿 交泰殿 拆除后 重建. 일본인들이 1920년에 경복궁의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을 허물고 그 재료를 가지고 여기를 다시 지었습니다. 네. 이게 되게 무거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가이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가이드를 해본 적은 없지만 통역사에서 통역을 나가면 창덕궁이나 이런 데 같이 가거든요. 경복궁이나. 그때 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리딩하고 있는 그 VIP 고객들의 안색을 살핀 뒤 역사적인 얘기를 더 해도 되겠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법궁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에 뻔히 왕비가 사는 공간인 교태전이 있는데 그걸 허물고 그 앞에서 총독부를 짓고 왕비랑 왕이 사는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서 썼던 자재를 가지고 여기 창덕궁에 있는 건물을 다시 고친 거예요. 그 완전 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권을 되게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일본이. 진짜 자기네 천황이 살고 있는 궁전을 부셔가지고 그 옆에 조그만 거를 고쳐 짓는 것을 하고 막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진짜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했죠. 그렇게 지어놓고 원래 조선에서 지었던 형태의 양식도 아닌 서양식으로 자기네 맘대로 막 세팅을 이제 꾸밉니다. 因而失去原样, 예. 원래 형태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부시고 다시 지었으니까 원래 형태가 남아있지 않죠. 내부 装修 예가의 시式, 내부의 그런 장식도 서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뭐 이거야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고쳐줄 거면 새로 나무를 해갖고 다시 짓든지 멀쩡하게 남의 나라 법궁에 있는 궁전 왕비 침전을 허물고 그거 목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다시 짓는다는 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궁궐이라든지 문에 있는 그 목재를 그걸 부시고 그 목재를 일반 건축업자들한테 팔았어요. 막 그런 행동을 했죠, 일제가.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공부를 안 하시면 모르죠. 예. 가실 때마다 그거 보면서 이게 경복궁에 있던 건축 자재로 다시 지은 거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조전. 네. 뒤에 이제 낙선제 엄청 깁니다. 낙선제. 한번 짜요. 네. 어, 이 어, 낙선제는 热山 乐善宅라고 읽으셔야 돼요. 热山宅建造于1847년. 낙선제는 1847년에 세워졌습니다. 네. 是朝鲜第24代国王宪宗. 宪宗.
인취. 예, 잉취 맞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요. 어, 순허공 칭빈 찐시 아, 순화공 경빈 김씨. 네. 아, 조선 24대 왕 선종이 순화공 인 경빈 인핀 김씨. 경비 김씨를 어, 왕비로 맞아들일 때 네. 作为国师的私人生活空间建造的 네. 음, 개인 생활 공간으로서 개인 생활 공간의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네, 네. 因为现众 맞나? 네, 맞아요. 신종. 现众追求朴素的生活. 선종은 소박한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所以这一代的建筑没有使用周期 단칭, 단청. 단층 그래서 건물에 단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런데 잘하셨어요. 设计예. 设计极为简朴. 음, 음, 설계는 극도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간소하고 소박해요. 예. 但예,乐山宅. 热山宅以多样的원양而闻名. 원민. 예. 그러나 낙선제는 다양한 문양과 다양한 분양으로. 문양으로 유명합니다. 네. 널리 알려졌습니다. 네, 네. 楼台下面的有冰裂纹. 冰裂纹. 음, 그 건물의 음. 건물 지붕의 아래? 네, 맞아요. 건물 아래쪽에 건물 아래쪽에 빙탈원. 빙리에원 하면 그 어떤 그 얼음이 깨진 문양? 그 얼음이 깨진 문양이 있고, 음, 冰类文就是模仿 음. 冰块裂开的 음. 图案. 그쵸. 冰类文는 바로 얼음이 깨진 조각의 도안을 모방했습니다. 도안을 모방한 거다. 예. 但这冰类文却被네, 刻在在离烧火口 네, 很近的烧火口很近的墙面上. 이 얼음 모양의 조각 네, 그쵸. 그런 문양은 그 아궁이랑 가까이. 아궁이랑 가까이에 있는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因为烧火口是烧火的地方. 왜냐하면 아궁이는 불을 떼는 공간이기 때문에 有发生火灾的危险,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所以在附近刻上冰雷纹. 그래서 근처에 얼음 문양의 조각을 함으로써 具有预防火灾发生之含义. 화재 발생을 방지하는 그런 숨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거 낙선제 이거 쉽지 않은데. 역시 졸업생. 네. 보셨죠, 여러분? 여기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학부 졸업하면 이 정도 실력이다. 네, HSK 6급. 이거 뭐 독해 수준이 이렇게 쉬운 단어가 아닌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제가 되게 뿌듯하네요. 네. 다
다 잘하셨고요. 이 낙선제는 이제 가보시면 그냥 조선시대 일반 반가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약간 남쪽에, 중국의 남쪽에 송나라 시대 건물들 보면 이렇게 하얀색이랑 목재만 사용해서 짓는데요. 그런 형태로 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교 집안의 이제 양반집들이 지었던 건축 양식으로 그냥 하얀색 그 한지 바르고 평범한 나무로 그냥 양반집처럼 지어져 있는 곳이 낙선제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그 와중에도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빈이 살았던 공간이니까 거기다 예쁜 문양들을 새겨 넣었는데 그냥 새겨 넣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큰 한 예로 아궁이 주변에는 얼음 문양의 그 문양들을 새겨 넣어서 그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았다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네. 되게 좋으니까 낙선제 한번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우리나라 그 마지막 그 왕실의 후손이었던 이방자 여사가 끝까지 낙선제에서 살다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거 봤거든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방자 여사 돌아가셨을 때 사실 저희 집안에 어르신들도 성균관 유생이 있었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만 관복을 입고 나가셨었죠. 집안에 어떤 할아버지가 갓 쓰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렬에 참여하셨던 기억이 어릴 때 그거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그 이방자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낙선제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왕실의 족보에 이제 후손으로 있는 분들이 되게 몇 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엄청 트럭에다 이삿짐 잔뜩 싣고 가가지고 거기 들어눕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았대요, 사실. 최근까지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조금 가슴 아픈 공간이고요. 예, 낙선제. 자, 다시 이제 우리 창덕궁의 모양으로 돌아와 보시면 도남은 우리 읽었고요. 인정전 왕이 이제 사무 보는 공간 읽었고, 대조전 생활하던 공간이었다 읽었고, 낙선제 같이 봤습니다. 이 공간들이 좀 중요하고요. 쭉 들어가시면 근데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그곳은 후원이에요. 이 뒤에 이 풀색이 많은 이 정원. 이곳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기존에는 공개가 이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기존 후원 부용지, 규장각, 영화당, 불로문, 애련지 여기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작년부터인가 그 재작년부터인가 반도지, 존덕전, 뭐 펴무사 여기 다 들어가 볼 수 있게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도지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일제시대 때 양식으로 지어져 가지고요. 가보면 되게 씁쓸하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궁궐 양식하고 좀 다르게 일본 이제 관광 가면 볼 수 있는 일본 정원에 있는 정자 형태 그런 걸로 지어져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가봐서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부용지 관련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후롱팅 부용정이 있고요. 유쉐이먼이라는 공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쪼허로우라고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쪼허로우의 1층이 규장각이에요. 규장각. 그 정조가 그 조선을 중국하고 다르게 강력한 국가로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펼치기 위해서 했던 게 규장각에서 여러 가지 서책들을 다시 정비하고 거기서 정책을 토론하고 진짜 똑똑한 학자들을 막 등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소재로 많이 나오는 장소죠. 규장각이. 규장각 관련된 드라마 최근에 된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막 왕자님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나? 거기 성균관 유생들 뭐 하는 것도 뭐 나오고. 하여튼 규장각이라는 이미지는 젊은 유생, 똑똑한 학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있었어요. 위치에 있었고, 지금 서울대에서 그 규장각에 있던 장서들을 다 서울대학교로 이전을 해서 서울대학교의 그 인문학 서적들 모아둔 도서관이 이름이 규장각입니다. 그것도 이제 서울대에서 조선에서 학자들이 공부했던 공간을 이어왔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어왔다라는 의미로 한국에 있는 국립대학,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의 규장각을 옮겨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도 저도 가봤어요. 저는 사실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런 데 가서 막, 아, 맞아. 이 학문을 해야 돼. 막 이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성균관 대학도 그냥 가서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 학부 시절에 규장각도 가보고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도서들도 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책들. 예. 그래서 이 세 개, 부용정이나 어수문, 그리고 규장각, 이 갖는 이 의미는 등용문 고사인데요. 이 옛날에 그 중국 고사인데 물고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 올라서 어디에 올라가면 이제 용이 된다라는 고사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전설을 빗대어서 어수문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 앞에 그 어수문 연못 앞에 이쪽에 만약에 이제 부용정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연못이 있고 여기에 규장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장각으로 가는 그 앞에 어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거기 보면서 우리는 저기서 튀어 올라서 등용문, 용이 돼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도 갖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느낌을 주려고 설계 배치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규장각인데요. 규장각. 规章阁, 예, 규장각. 这座是保管王室书记的王室图书馆规章阁. 예, 이곳은 그 왕실의 서적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입니다. 在18世纪后期具有强烈改革意识的正祖设立 18세기 후기에 아주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정조가 세웠던 곳입니다. 征族把出生于规章阁的官员作为亲信内臣. 정조는 이 규장각에서 등용된 규장각 출신의 관원들을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致力于改革18世纪后期的朝鲜社会. 그래서 18세기 후기의 조선 사회를 개혁하는 데 힘썼습니다. 致力于 하면 뭐뭐에 힘쓰다 라는 뜻이죠. 征族也出版了很多书籍. 정조도 역시 많은 책을 출판하였고요. 被誉为学者型君王. 그래서 학자형 왕이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조는 진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왕인데 여러 가지 개혁을 막 펼치려고 했잖아요. 이 정조가 사도세자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거를 목도하고 어떤 것들을 조선이 이제 썩었구나, 어떻게 개혁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청나라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신문물을 배워와서 이 옛날 명나라의 어떤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조선을 개혁하려고 되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이 정조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힘들긴 했죠. 근데 정조가 장영실을 등용해서 여러 과학기술을 막 선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수원화성이라는 또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건물을 지어내고 하는 그런 성과들을 거두어냈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 수원 화성 근처로 도읍을 옮기려고 했었대요. 사실 이 명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읍을 옮기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그런 너무 강력한 개혁 의지들이 반대파들의 반감을 사서 독살이 됐다라는 주장이 있죠. 되게 갑자기 죽었거든요. 급사했어요. 근데 이제 독살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반반이었는데 독살이 맞다라는 식으로 많은 그 견해들이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거는 사실 알 수 없으니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규장각 있고요. 안녕하세요 하구님. 한혜영 하구님 들어오셨네요. 근데 지금 48분이라 很快就结束了啦. 지금 곧 끝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존덕정만 이제 볼 텐데요. 존덕정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그래도 박정은 하구님께 넘기도록 할게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으니까. 자,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尊德亭 존더팅 이거 뭔지 알지? 停战 딩짠贤 정 정량종. 딩자는 존덕정. 그거예요. 네. 저기 뭐지? 처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처마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처마. 예, 이렇게 정자의 처마. 존덕정의 처마는 두 가지의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六角形, 예, 어, 육각형. 예, 맞아요. 아, 육각형. 예청, 뭐야, 류위팅? 예, 류유팅, 육우정이라고도 류위팅. 불려요. 아, 예. 아, 그리고 是车建筑为, 뭐야, 음, 이게, 이게, 边语, 便于, 边语蟹, 예. 便于穴, 음, 穴. 네 개, 건축의, 서쪽에 있는 건축은 서쪽에 있는 표무사다. 혐오사. 예. 아유, 어렵죠. 예. 건물 네. 이름이 자체가 펴무사입니다. 그리고 그 펴무는 예, 便于 便于是给아유, 무슨 잘 알더라 이게? 愚昧的人 愚昧的人提供真酒 真酒的意思. 음, 어, 편우? 펴무는 편우는, 어, 우매한 사람에게 우매한 사람에게, 뭐야 이게? 침과 뜸을 논다. 침과 뜸을 넣는다는 의미로, 네. 在좀的听, 네. 能感受到的是, 이거 한자가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환싱, 欢欣物美, 아, 유매, 예. 味美, 음, 우매함을, 깨우친다. 존덕정에서 우매함을 깨우친다는 의미를 뜻한다. 네, 맞아요. 의미를 맞아요. 提高道德水平的含义. 음, 도덕의 수준을 높인다는, 뜻이 있다. 숨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되게 이 존덕정이 어려워요, 내용이. 근데 이렇게 배치를 잘못했네. 제가 마무리를 할 걸. 잘하셨어요. 다 맞았고요. 존덕정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정자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천장을 보게 되면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구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서쪽에 펴무사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펴무라는 게 옛날 송나라 때 어떤 문학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뜸과 침을 놓아서 그들을 깨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약간 좀 풍자 문학의 부류인데요. 그 의미를 따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너의 어리석음을 깨치고 더욱 이렇게 총명하고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자다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정자에 앉아서 정조가 자신이 뽑은 그 규장각의 대신들과 함께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그 시도 쓰고 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많은 국사를 논하면서 여러 가지 풍류도 즐기고 했을 그런 정조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장소고요. 여기가 이렇게 정조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발휘했던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존덕전에 안에 보면 이렇게 사가 있어요. 글이 있는데 거기에 정조가 직접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万川明月主人翁自虚 만천 명월의 주인인 내가 스스로 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천이 있고 거기에 천이 있지만 그 천을 모두 비추는 달은 그 달이 이렇게 강 같은데 이렇게 비치잖아요. 동그랗게. 그 달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그 달의 주인인 내가 이곳에서 글을 쓴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정조의 엄청난 자신감이 담겨있는 그 글귀가 이렇게 목각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서 보면 되게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지는 못하고 글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고 싶은데 코로나라 또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 관광통역 안내사 1학기 때 수업하면서도 그때 수업 들었던 학우님들하고도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나중에 같이 가자. 경복궁이랑 한번 가보자. 근데 이거 같이 가요, 학우님. 우리 같이 창덕궁 가갖고 여기가 그거구나 하고 인증샷 남기고 밴드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콜? 저는 좋은데, 네. 코로나가 의외로 너무 오래 가서. 너무 오래 가죠, 그죠? 코로나 끝나면 나중에 한번 진짜 모집 이래가지고 한번 같이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진짜 이 종로 지역을 좋아해갖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나중에 10분 남을 때 들어왔던 한혜영 학우님이 그냥 가셔갖고 인사도 못 드렸네. 예, 안타깝네. 네. 하여튼 오늘 같이 수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재밌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 가세요. 뵙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로 시청을 해주셨던 학우님, 6분의 학우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